예,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조 부분은 원래 제조 부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보조 부분에서 발생되는 원가는 다 제조 부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일부는 제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보조 부분에도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인식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배분법.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를 무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 그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의 용역수소 관계를 무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장점 뭐예요? 계산이 편하다는 거고요. 그러나 단점은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자, 단계 배분법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자, 보조 부분에 단계 배분법 특징 잘 물어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결정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접하고 상호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충.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절충한 방법이다. 그래서 순서 얘기 나오면 단계 배분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충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계 배분법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특징, 단계 배분 특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주고받는 걸 모두 인식하는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정확하다는 거고요. 단점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접 배분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배분법.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동력 부분이요. 여기 지금 요거 다시 한번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를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직접 배분법은요,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시해버리니까. 자,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니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고요. 상호 배분법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완전히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건 단계 배분법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동력 부분이 지금 배부할 금액이 40입니다. 여기가 40이죠? 40만원. 근데 실제로 동력 부분이요, 수선 부분의 20%를 줬어요. 근데 이거 무시한다는 거죠. 자, 무시하고 다 어디에만 배부한다? 제조분에만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는 방법은 이 총 제공 비율로 안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40만 원을 갖다 놓고요. 자, 지금 동력이었을 때 절단 부분에 배부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40만 원을 갖다 놓고 전체 80%를 제공했죠. 동력이 제조 부분에 80% 분해. 자, 지금 절단 부분에 배부할 금액 비율은 50%예요. 50%. 자,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네, 25만 원 나오네요. 25만 원. 그래서 40만 원 중에 절단에 배부할 금액이 25만 원이라는 거죠. 25만 원.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 배부할 금액은 얼마냐? 물론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해보겠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전체 제공 비율이 80%고 여기 지금 조립한테 준 게 30%죠?
30%. 그럼 요거 1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만 계산해 놓으면 요 40만 원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25만 원 빼면 나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해본 겁니다. 다 배부가 이루어지면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수선 부분 볼게요. 자, 수선 부분이 배부할 금액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배부합니다. 자, 근데 수선 부분이 동력 부분에 20%를 줬어요. 근데 이거 무시한다는 거죠. 여기 배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조 부분에만 배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반씩 썼으니까 굳이 뭐 계산할 필요 없는데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수선 부분에서 절단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절단해. 배부 대상 금액은 10만 원이죠? 곱하기 지금 전체 제조 부분의 수선이 제공한 게 80%네요. 자, 80%. 이 중에 절단해 준 게 40%네요. 여기 40%죠. 반 준 거죠? 네, 그럼 이거 5만 원 되겠네요. 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조립도 5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 절단에 5만 원, 그 다음에 조립에 5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배부가 끝나면 제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배부가 끝나면 다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로 합치는 겁니다. 절단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발생한 제조관제비하고 그 다음에 보조분에서 배부받은 금액 합쳐서 각 제품에 배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조분에 발생한 제조관제비도 제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게 지금 30만 원이니까 80만 원이네요. 80. 그다음에 조립 부분은 여기에 20만 원이니까 64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토탈 두 개 합치면 144만 원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이 일치가 하면 딱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직접 배분법은 이렇게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다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편한데 부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직접 배분법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단계 배분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계 배분법이고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의 순서를 어떤 걸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서 배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동력 부분이 우선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는 수선 부분이 우선한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동력 부분부터 우선 하는 걸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동력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단계 배분법 특징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계산 문제보다는 이 특징을 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배분 순서를 정해야 된다. 순서라는 말 나오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하고 상호를 절충한 방법이다. 절충. 네, 두 가지 특징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충이라는 말. 자, 근데 이 단계 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분 순서를 정해서요. 이제 그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배부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배부를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요. 중요한 부분은 배부를 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배부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배부가 되면 배부가 끝난 데는 다시 배부받지 않아요. 배부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부한 데는 다시 배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번 배부받은 데는 다시 배부받지 않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동력 부분. 동력 부분 배부할 금액이 40이에요. 40만 원. 40만 원을 배부하는데 지금 동력 부분이 수선에 20%를 줬네요. 그럼 여기 20%를 배부합니다. 그럼 40만 원에 20%는 428, 8만 원이네요. 8만 원. 그 다음에 절단 부분에 50% 줬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에 50%면 4, 5, 20, 2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립에 30% 줬죠? 그러면 4, 32, 12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배부가 되면 여기가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수선 부분 배부할게요. 자, 수선 부분. 일단 한번 배부가 이루어지면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수선 부분이 배부할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자, 그때 한번 배부가 이루어진다. 여기 배부 됐잖아요? 수선 부분은. 여기 다시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배부가 되고 일부는 배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충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실제로는 여기 동력분의 20%를 줬지만 이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무시해버리고, 제조 부분을 배부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냥 반반이니까. 그럼 요거의 반반씩이니까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이렇게 배부가 이루어지겠죠. 네, 여기도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 요거까지 합치는 겁니다. 요 10만원하고, 10만원하고, 여기 배부한 금액을 합쳐서 18만원을 배부해야 돼요. 저 지울게요. 그러면 18만원을 반반씩 하면 9만원씩이네요. 29, 18. 네, 9만원씩. 여기도 9만원. 네. 자, 그리고 배부가 끝나면 여기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제로. 합치면 79만원. 고요. 여기는, 잠깐만요. 44만원, 9만원, 12만원. 65만원 되네요.
그래서 144만 원이 되면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선 부분부터 배부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수선 부분이 배부할 금액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예, 제가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계산 문제는 지문으로 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 문제를 해보는 거지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만 원을 배부할 건데 수선 부분 볼게요. 여기는 이제 수선 부분부터 먼저 배부하는 겁니다. 자, 수선이 동료한테 20%를 줬네요. 예, 그러면 20%니까 2만 원 배부가 되고요. 동료에. 그다음에 절단에 40% 줬죠. 40%. 그러면 10만 원 40%가 4만 원. 그 다음에 조립도 40% 줬죠. 예, 그러면 4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제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력 부분 배부할게요. 동력 부분은 자기 자신 40만 원하고 수선해서 배부하는 금액 2만 원을 합쳐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42만 원을 배부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배부를 한데, 한 번을 배부받은 데는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제조 부분에만 배부를 해야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절단만 해보면 알겠죠? 지금 배부할 금액은 42만 원이고요. 자, 지금 수선이, 동력이 지금 제조한테 중에 총 80%네요. 80% 중에서 절단한테 준 게 50%죠? 50%. 뭐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네, 26만 2,500원 납니다. 26만 2,500원. 그러니까 여기가 26만 2,500원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은 여기 42만원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아니면 42만원 곱하기 80% 중에 3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15만 7,500원 나옵니다. 여기가 15만 7,500원. 다 배부가 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로가 되겠죠. 제로. 합하면은 80만 2,500원인가요? 네, 80만 2,500원. 자, 그다음에 조립 부분. 네, 63만 7,500원 나오네요. 네, 그러면 144만원 두 개 합치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딱 일치하면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동력 부분부터 먼저 배부했을 때의 요 절단 부분만 비교해 볼게요. 79만 원이죠. 총 합친 게. 근데 여기는 80만 2,5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시면 그 단계 배분법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배분법 해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절대 회계 1급이나 세무 1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세무 1급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 2급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원가가 지금 세무 2급도 커버할 정도로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호변법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상호변법 해볼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상호배분법. 자, 상호배분법은 정확하다고 그랬죠, 장점이.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동력 부분하고 수선 부분을 배부할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동력 부분하고 수선 부분. 그럼 지금 동력 부분이 배부할 금액은 40만 원이고요. 수선 부분이 배부할 금액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동력 부분이 20%를 줬고요. 수선에 20% 줬고 절단에 50%, 그다음에 조립에 30%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이거 식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다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지금 동력 부분하고 수선 부분을 이렇게 할게요. 동력 부분을 계산하기 좋게 동력을 A라고 하고요. 수선을 B라고 할게요. 지우고요. 자, 그럼 A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A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 배부할 금액, 동력 부분이 배부할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요. 동력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게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수선 부분, B한테 받은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수선 부분이 지금 여기는 공교롭게 20% 똑같은데, 그래서 아무거나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게 퍼센트가 다르면 다르게 결과가 나오니까. 자, 요 가로가 제공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력 부분이 이렇게 준 거고요. 여기는 수선 부분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선이 준 거니까 동력이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 40만 원 하고 수선 부분에서 받은 금액 그게 얼마죠? 20%죠. 그러니까 0.2 B가 되겠습니다. 자, B한테 받은 게 20%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동력 부분이 배부할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요.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뭘 합쳐야 되냐면 수선 부분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서 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계산해 볼게요. B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서 발생한 10만 원 하고요. 10만 원 하고
동력 부분에서 받은 것까지 합쳐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력 부분이 수선한테 얼마 줬어요? 20% 줬죠. 예, 이 제공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A한테 받은 게 0.2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걸 미지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식이 두 개니까 풀 수 있죠. 뭐 대입법, 등치법, 뭐 여러 가지 소거법 이런 게 있는데 대입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의 경우는 A는 40만 원이고 플러스 0.2하고 요게 B잖아요. 요게 B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가로를 쳐서 10만 원 플러스 0.2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풀어보면 A는 다시 40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배분하면 되죠. 그러면 0.2 곱하기 10만 원 하면 2만 원 나옵니다.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0.2 곱하기 0.2 하면 0.04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무 1급에서 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무 2급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식이 하나로 A로 이제 통일됐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거 이항하면 1 마이너스 그 산수 공부한 지가 얼마 오래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천천히 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합치면 42만 원 되겠네요. 그럼 이게 0.96이 나옵니다. 0.96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42만 원. 그럼 A를 풀면은 이게 얼마 나오면요. 43만 7,500원 나옵니다. 네. 그 다음 B도 구할 수 있죠. A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지금 A가 43만 7천원이니까 여기다가 43만 7천원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10만원 더하기 0.2 곱하기 43만 7,500원. 이렇게 하면요. 여기 18만 7,500원 나옵니다. 18만 7,500원.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18만 7,500원. 이제 배부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배부할 금액은 요거고요. B가 배부할 금액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력 부분 배부할 부분요. 43만 7,500원을 배부하면 돼요. 그럼 지금 수선한테 20% 줬으니까 요거의 20%. 예, 그러면 87,500원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 합치면 요 B가 돼야 되죠. 18만 7,500원 맞잖아요, 지금. 예,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50% 줬죠. 그럼 요 금액의 50%입니다. 어, 21만 8,750원. 21만 8,750원.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은 30% 줬죠? 437500 곱하기 0.3. 여기 13만 1250원. 13만 1250원. 그래서 다 합치면 제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선 부분인데 수선 부분은 두 개 합치면 18만 7,500원을 배부합니다. 요 금액이요. 자, 얘는 이제 양쪽 다 인식한다고 그랬죠. 요거 20% 줬습니다. 그럼 요거에 20%.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37,500원 되겠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얘가 돼야 되니까요. 네. 요렇게 20% 곱해도 요거 금액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단에 40% 줬네요. 그러면 187,500원 곱하기 93,750원 납니다. 93,750원. 여기도 똑같죠? 네, 93,750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제로, 제로. 여기도 제로가 되겠고요. 여기 합산하면요. 다 했습니다. 네, 81만 2,500원 되고요. 조립 부분은 66만 5천 나오네요. 뭔가 틀렸네. 아, 66만 5천. 맞는데? 어디가 잘못됐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요게 잘못됐네요. 여기가 75,000원 나옵니다. 여기가 75,000원. 여기도 75,000원. 218이죠. 아이고요. 여기가 218750입니다. 개를 내보면 79375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646250. 네. 그러면 144만원. 항상 이게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호배분법까지 풀었고요. 세무 1급에서도 이걸 다 물어보진 않고요. 요 식을 세워서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대비가 되면 되겠죠. 자, 회계 1급은 직접 배분법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세무 2급은 단계 배분법까지 공부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특징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 특징들을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조 가서 잠깐 스캔하는 정도로 보고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조 부분의 배부 절차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죠. 직접 단계 상호. 그리고 직접의 특징. 계산은 편하지만 부정확하다. 단계 배분법은 두 가지 특징. 순서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충한 방법이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조문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과 상호의 절충한 방법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미 뭐 다 문제 풀어봤으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은 이제 그 정확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정확한 게 장점이지만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요겁니다. 우리가 보조 부분의 용역 관계를 인식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으로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구분했죠. 각각의 특징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자. 그렇게 자, 그냥 이걸 직접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하고 변동 제조간접비를 나누지 않는 방법을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그래요. 단일 배분율법. 그리고 자, 우리는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조간접비도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를 나누어서 각각 배분 기준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중배분율법이에요. 계산 안 해볼 겁니다. 이중배분율법. 그럼 가장 정확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상호배분법을 쓰면서 이중배분율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나 가장 머리가 아플 겁니다. 가장 복잡하겠죠.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가지 방법인지 보겠습니다. 단일로 하면서 직접, 단계, 상호 세 가지 나오고요. 이중으로 하면서 직접, 단계, 상호 세 가지 나오죠. 총 6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부하는 거, 요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장 전체로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해서 하나의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개변원가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공장 전체로 집계하지 말고 부분별로 집계를 해서 그 부문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배부를 하면 이제 여러 번 배부가 되겠죠. 복잡은 하지만 정확한 원가 배부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일로 배부하는 게 있고요. 자, 부문별로 배부하는 방법.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